안녕하세요.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이제 시험이 내일이네요. 내일 오전과 오후 시험에 치러질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르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파트의 단원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20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들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같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상생활 지원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네, 답은 2번이죠. 자, 대상자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죠? 또 요양보호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또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들은 하지 않죠. 또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합니다. 또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대상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죠. 2번 문제.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에게 좋은 식품은? 네, 정답은 1번 사과, 감자, 호박, 무 이런 과일이나 채소 종류죠. 그래서 고혈압 대상자가 피해야 되는 식품은 조개류, 새우, 오징어, 정어리와 같이 이렇게 절임류 또는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분이 좀 많이 있죠. 또 젓갈류, 장아찌류, 된장, 간장류는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름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동물 내장 또는 동물성 기름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또한 가공식품, 햄이나 베이컨들도 염분이 많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3번 문제. 노화에 따른 영양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네, 답은 3번이죠. 자,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되므로 열량은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노화에 따라서 노인이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죠. 일반 성인들보다. 그래서 가능하면 열량이 과잉으로 섭취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신체 활동이나 건강에 맞추어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양한 색의 식품, 컬러푸드를 섭취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이 열량이 많고 또한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좋지 않죠. 또한 단순당은 다른 영양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당이 많은 음식, 예를 들면 콜라라든가 떡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기 위한 적당량의 지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필수 지방산이라 그러면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식품으로만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필수 지방산이죠. 그래서 이런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해야 되고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기 위해 적당량의 지질을 섭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동물성 포화지방산, 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은 동맥경화, 또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품은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네, 답은 4번이죠. 식단은 대상자와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야채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살짝 데쳐서 볶으면 흡수도 잘 됩니다. 또 찜은 처음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이런 갈비찜이라든가 생선찜 같은 경우에는 센 불에서 끓여서 그 다음에 약한 불에 뜸을 들여서 오래 가열해야 음식이 부드러워지죠. 또 육류는 오래 삶으면 질겨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집니다. 예, 오래 삶아서 질겨지는 거는 생선 이런 종류죠. 자, 그래서 생선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는 거는 육류와 채소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생선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변비 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이죠.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쉽습니다. 자, 가급적 도정 과정을 많이 거친, 이건 통곡류가 아니죠. 도정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면 섬유소가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변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 틀렸죠. 또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를 권장하는 것보다는 생과일을 섭취하는 게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섬유질이 많은 해조류나 또 견과류 이런 것들의 섭취를 권장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의 흡수가 잘 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를 더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쉽다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린넨유를 선택할 때 잘못된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를 다 덮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래서 밑에까지 접어서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시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 시트는 풀이 빳빳하게 먹인 것을 선택하게 되면 욕창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네요. 또 소재가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트는 길이, 폭 모두 요 밑에 접어넣을 수 있는 크기를 사용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시트는 풀이 빳빳하게 먹인 거를 선택하면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세탁 표시에 의한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이죠. 1번은 그늘에 뉘어서 건조하는 거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하는 게 아니라 그늘에 뉘어서 건조하는 겁니다. 자, 2번은 다림질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네, 옷 위에 세탁물 위에 천을 올려놓고 80에서 120도의 온도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은 이렇게 가입 표시가 돼 있으면 손세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5번은 이렇게 가입표가 되어 있으면 드라이 클리닝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짜면 안 된다는 표시가 맞죠. 8번 다음 중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다른 것들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이 아니라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죠. 밝아야 배설물을 잘 치울 수 있겠죠. 자, 2번 에어컨 바람은 대상자에게 간접적으로 닿도록 해야 됩니다.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닿게 해야 되죠. 또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죠.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방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전체 난방을 해야 온도차가 나지 않죠. 또 직사광선이 눈에 닿지 않도록 커튼,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9번 문제. 대상자를 위한 올바른 식재료 조리 방법은?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육류는 적어도 75도씨 중심부가 이렇게 삶아서 핏물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익힐 때까지 삶아야 되죠. 또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겨집니다. 자,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여 식욕을 돋군다. 이게 맞죠? 굽기는 오래 구울수록 딱딱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찜은 약한 불에 가열하다가 센 불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 찜은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불에 가열을 해야 됩니다. 10번 문제. 당뇨병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중 섭취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에게 제한을 해야 되는 음식은 단순당이 많은 이런 식품들, 거기에는 이런 생크림 케이크라든가 또 설탕류가 많이 들어간 이런 식품들이 당이 많은 식품이죠. 당뇨병 대상자에게 권장해야 되는 식품은 채소, 과일, 또 섬유질이 많은 통곡류 이런 것들을 섭취를 권장을 하죠. 자, 그래서 잡곡밥, 오이, 생채, 미역, 다시마, 맑은 채소국은 권장을 하는 식품이고요. 생크림 케이크 이런 것들은 섭취 제한을 해야 되는 식품이죠. 11번. 대상자의 집 냉장고에서 부패한 계란찜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네, 정답은 2번이죠. 부패한 계란찜을 발견했을 때는 냉장고의 온도와 다른 음식의 상태를 점검해서 인지가 없는 어르신들이 부패한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다른 음식의 상태가 부패가 되었는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대상자에게 동의를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12번. 다음 중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생선은 통째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을 살짝 뿌려서 냉장실에 보관을 하고요. 또 오래 드실 경우에는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 감자는 껍질을 벗긴 후 식초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갈변,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숨구멍이 있는 둥그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놓아야 됩니다. 또 육류는 잘게 썰어 냉동 보관하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쉽게 부패할 수 있으므로 통째로 보관하고 가능하면 표면에 기름칠을 해서 통째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냉장 보관 시 음식을 담은 용기의 간격을 띄워놓는다.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13번.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야간에는 완전 소등하는 게 아니라 부분 조명을 하도록 합니다. 또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죠.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하는 게 맞고요. 또 쾌적한 실내 환경 중에 소음이 있으면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그래서 실내 환경,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음에 신경을 써서 조용한 환경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14번 문제. 식기 및 주방 용품의 위생 관리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고무 장갑은 사용 후 겉면만 세제로 찍는 게 아니라 속도, 속면도 세제로 씻어서 이렇게 말려야 되죠. 또 식기류는 세척 후 어긋나게 엎어 놓습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식기류는 세척 후 행주로 닦는다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식기류는 세척 후 어긋나게 엎어 놓아서 자연적으로 건조되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또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세척하는 게 아니라 기름기가 가장 적은 그릇,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순서대로 세척을 해야 되죠. 또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인 게 아니라 그물형이 더 위생적입니다. 또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 용기는 알코올로 닦는 게 아니라 쌀뜨물이나 녹차, 티백 이런 거에 담가 놓았다가 닦아 놓아야 냄새가 덜 납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 식기류는 세척 후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가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설거지하는 순서는 기름기가 적게 묻은 그릇부터 닦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컵이 가장 기름기가 덜 묻어 있죠. 그래서 컵, 그다음에 수저, 밥그릇, 국그릇, 그다음에 반찬그릇, 후라이팬 순서로 닦습니다. 16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네, 정답은 4번이죠. 야간에는 대상자들이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검은 옷을 입으면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나 노인들은 밝은 색의 겉옷 혹은 야광이 들어간 겉옷을 입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장식이 많은 상의를 입힌다,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특히 이 밖으로 외출할 때는 슬리퍼가 아닌 뒤에가 막힌 발에 꼭 맞는 이런 신발을 신기는 게 중요하죠. 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는 게 권장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야광이 들어간 겉옷을 입힌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죠. 17번 문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주거 환경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을 보면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계단이나 문들은 실내에 사용된 색과 대비된 색을 사용해서 여기가 계단인지 문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대비된 색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욕조는 가능하면 좀 낮고 어르신이 들어가기 쉽도록 이렇게 욕조가 낮은 것들을 권장을 하죠. 또 화장실은 대상자의 방에서 가능하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또 창가에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두면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8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이죠.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 게 맞습니다. 또 피가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면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담가서 세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빨면은 얼룩이 더 생깁니다. 또 기름 얼룩은 벤젠이 아닌 뭐 이런 세제 등으로 빨아서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또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 게 아니라 옷이 반쯤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19번 문제. 대상자의 옷을 보관할 때 한 가지 종류의 방충제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정답은 5번이죠.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옷감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방충제는 이게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방충제를 쓰게 되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질되므로 한 가지 종류의 방충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방충제는 가능하면 네, 이게 위쪽으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20번 문제. 제가 대상자에게 일상 업무 대행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이죠. 자, 제가 대상자에게 일상 업무를 하는 이런 거에는 가사 및 일상생활이 있고 개인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나 일상 업무 또 개인 활동을 지원을 할 때는 대상자에 한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이라든가 또 명절이라든가 생일상이라든가 또 요양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약을 타다 주었다. 이게 요양보호사가 일상 업무 대행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손주 생일상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죠. 잔디밭에 풀을 뽑아주었다. 이거는 요양과 관련 없는 행위입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차량으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아들 방 청소를 해주었다. 이것도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 20문항을 봤고요. 네, 이 문제들은 100% 여러분들이 다 맞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차시에는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또 기록 및 보고, 또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